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9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속 그 진행이 됐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 이 레인지에서 그 전쟁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얘기 나왔었던 3월 말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선언하기 전이죠. 그때 이 밑에까지 가서 이 밑에 있었던 이 빨간색 하한선에 딱 찍고 올라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다음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제 패러렐 채널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하고 또 협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됐고, 결국은 협상이 되게 잘 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그 휴전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의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한 주였었죠.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에는 그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오픈하겠다, 프릴리 오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란 쪽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금요일 저녁 그 현지 시간, 그 미국 시간으로 저녁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 그 이후에 15분봉 보시면 그냥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고 쉬었다가 여기 이런 그 레벨들 보시면 레벨들에서 한 번씩 쉬었다 가지만 여기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내려가고 또 갭 하락 살짝 했다가 여기 월요일이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 쭉쭉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또 쭉쭉 그 다음날 올라가고 내려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라인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예?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분위기, 그러니까 금요일 밤 늦게죠. 미국 시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면서 이란 쪽에서도 이상한 얘기가 이제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요일에 열리기로 했었던 그 협상이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게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이고, 제가 9시에 올리는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40분인데, 왜냐면 제가 그 미리 만들려고 그러다가 계속 뉴스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좀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월요일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메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미국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란은 close the strait, 그리고 미국은 blockade the straight라고 하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막는 게 이란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통과된 바깥에서 틀어막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봉쇄와 뭐 이거 한국말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영어로는 다르게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케이드와 클로즈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블로케이드를 해제하지 않으면 클로즈 하겠다라는 게 이란 쪽이고 미국은 그거랑 이거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주제 그리고 그 다음 메인 주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농축된 우라늄을 그 미국에 넘기거나 뭐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두 개 다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 두 번에 걸쳐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제 생각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화요일에 그 휴전 그 시한이 끝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안 하겠다. 그 뭐 휴전 연장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금요일 날 장이 끝날 때의 분위기랑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결되지 않으면 일요일 그 선물 오프닝도 마찬가지지만 월요일에 장이 굉장히 하락해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낮이고 토요일 낮에 그 다음에 일요일 동안에 또 어떻게 돼서 일요일 지나고 하루 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틀 이상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그걸로는 뭐 이틀까지는 아니고 하루 반 이상 남아있는 그 뉴욕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호텔도 예약이 막혀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그 협상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되어 있는 거고 사람들이 갈지 안 갈지는 일요일 저녁 뭐 이렇게 돼야 이란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미국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벤스 부통령도 보통 파리에서 떠나서 파키스탄으로 가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로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파리로 올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월요일에 안 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올라간 게 또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그 금요일 날 여기까지 이제 그 하락했다가 여기서 전쟁이 터졌는데 사실 금요일 때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안 떨어졌었던 주식들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195 정도였다가 전쟁 나면서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빠진 거에 비해서 거의 캐치업하고 그것도 넘어서는 그리고 다른 주식들은 심지어 빠진 거가 별로 안 되고 거의 전쟁 시작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간 주식들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기 전에 제일 좋았었던 부분까지는 캐치업을 한 상황. 그리고 뭐 그냥 여기 전쟁 나면서부터를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 184 정도니까 전쟁 후에 최저치에서 2배 정도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쟁 시작하기 전보다. 뭐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저점이 여기면은 전쟁 나기 전에는 사실은 이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 후에도 여기보다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니까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거의 2배를 일주일 만에 갱신을 해버린 상황이죠. 지난주에 여기까지였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쟁이 안 끝나지는 않겠죠. 언젠간 끝나겠지.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는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뭐 솔직히 말하면 밀려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제가 토요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은
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제정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르고 어떤 그리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재가 있을 땐 되게 민감하게 팍팍 치고 올라가죠. 하지만 악재가 있을 땐 꼭 참고 버팁니다. 안 팔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갔었어. 내려 꽂았어야 되는데 버텨서 전 저점에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오면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그죠? 뭐 유동성이 이제 말랐다 어쩌다 하는데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가고 다시 악재가 나오면서 버티면서 193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이쯤에서 지지받고 이 근처에서 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악재가 나왔어도 에이 일시적일 거야. 왜 언젠간 하겠지. 그런데 자 월요일엔 그런데 화요일 지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휴전 연장 없어 뭐 이렇게 하다가 휴전 내가 자비심을 발휘해서 휴전 연장 해줄게 2주 연장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니까 연장하겠죠. 연장하겠지만 연장 안 하고 폭격을 하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무시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거기에 지금 군대들이 엄청 가 있죠. 근데 미국 군대들의 특성상 그렇게 원정을 나갔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오는 걸 굉장히 불명예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전대도 두 개였던 게 하나는 그 뭐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 홍해로 들어와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포드 함이 그리고 링컨함은 계속 거기에 있고 그리고 부시함이 지금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지중해를 통해서 그 수에즈를 건널지 아니면은 아프리카를 삥 돌아갈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를 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이 오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다시 걔네들 오면은 세계 항공모함 전대가 다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2주 휴전까지 그냥 버팅기다가 또 전쟁하고 폭격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많이 떨어졌죠? 유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 보면은 말발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쭉쭉 올라가고 악재에는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 핑크색 안쪽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는. 그러다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다시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봤자 이 밑에 있었던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뭐 손해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손해가 있었나? 뭐 여기서 안 산 사람들 여기서 버틴 사람들한테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지금 버티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막 치솟아 오르는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또 찬물이 확 끼얹어져 있다. 그렇지만 뜨거운 물은 뜨거 하고 올라가지만 찬물은 맞고 버티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는 금요일 고점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 오히려 올라가느냐보다는 다시 밀려 내려오느냐 다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주말 동안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7개 종목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또 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지지선이 어쩌고 뭐 저항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런 지지 저항선들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도 보시면 지난 그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막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살짝 빠졌지만 여기까지 빠졌군요. 금요일에 이제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AI 관련 주식들 대형 기술주들이 빠지는 때였는데 이제 전쟁 나면서 더 빠지고 했는데 이제 3월 말 지나서 4월 되면서 휴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오를 때도 애플은 딱히 그것의 혜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261.81 이 저항선 뚫을 수 있느냐 했는데 일단 뚫었죠. 근데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막 팍팍 튀지 못하고 수요일날 돼서 완전히 뭔가 타결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타결이 되네 안 되네, 분위기가 좋네 안 좋네, 조금 까리하네. 왜냐면 여기서 일단은 주말에 굉장히 희망을 가졌지만 주말에 협상이 결렬이 일단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인 걸림돌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련된 휴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 빠졌다 금요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한다라고 해서 더 올라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악재가 터지면 아무래도 얘는 엔비디아가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레벨에서 뚫고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2레벨이 깨지는 게 컨펌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 안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겠죠.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그게 아니고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이 빨간색 레벨 그리고 277.32 레벨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이면 이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안쪽 레벨 265.29, 261.81 정도 그래서 260.10이 지지선이 강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도 여기 내려오면 여기 그래서 이 조금 넓은 에어리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이제 엔비디아는 배경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다가 패러렐 채널 그리고 할 거 없는 거예요. 네. 제 다음은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보면, 알파벳도 지난주 금요일 여기까지 갔었고, 지난주에 의외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319.35에서 저항을 받아서 금요일까지 돼서 월요일에도 여기에 걸쳐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되고 목요일날 좀 빠졌지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았고 금요일에 더 올라가서 340.49가 깨지는 상황. 하지만 컨펌은 안 됐죠. 그래서 상향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겠고 328.83 정도까지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올라간다면 전고점 깨질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때 328.83까지만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319.35에서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텐데 얘는 쉽게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가 만만한 지지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강도상 뉴스 강도가 세기 때문에 얘는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 319.35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고 올라가면 전고점 깨고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원 채널 라인 이런 거 뭐 이제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저렇게 돼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죠. 뭐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 그래서 얘네들 뭐 이런 거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 다 지저분한 거 치우고 요거 하나 정도 남겨놓고 뭐 얘도 중요한 게 있고 얘도 있고 뭐 레벨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깔끔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악재가 계속 된다고 하면 그래도 완전히 전쟁이 안 끝나진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악재에서는 버티니까. 그래서 319.35가 미니멈 328.83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분위기 계속된다면. 그게 아니라 주말 일요일 지나면서 분위기 또 바뀌면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뭐 빨랑빨랑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죠. 뭐가 문제냐면 사실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에 얘가 뭐의 대표 주자에 해당되냐면 SaaS, 서비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사스 관련된, 그러니까 구독료 같은 거 받고 서비스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그래서 AI가 그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그냥 각자들이 알아서 만들면 되더라. 그러니까는 이런 소프트웨어 굳이 돈 내고 쓸 필요 없지. 라고 생각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매출이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매출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 전쟁 끝나는 이 타이밍에 그러한 호재까지 겹치니까 훅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여기서 시작이 됐고 전쟁이 뭐 그래도 다른 주식들은 오르니 많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떨어진 거예요. 사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계속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더라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AI를 오히려 사스가 이용을 해서 더 관리도 잘하고 좋은 방향으로 AI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굳이 에이전트 통해서 만들어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라는 분위기로 또 다시 분위기 전체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들은 되는 뭐 돈 내고 쓰는데 그게 아닌 소규모들도 다시 원래대로 사스 쓰자라고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거는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회사가 망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가면 얘네들 망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AI 신봉자라서가 아니라 AI 관련한 AI로 가볍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커스터머들도 지금까지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엑셀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엑셀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100%다 활용하는 커스터머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은 그런 능력자들을 뽑아서 그런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쓰고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을 다시 AI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있는 거 그냥 쓰지 AI에 토큰 줘가면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뭐 개인 그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거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엑셀 같은 거를 쓸 때 뭐 매크로나 이런 것까지 쓰지 않고 그냥 엑셀 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정도로만 써도 엑셀을 사용하는 비용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쓰고 굳이 구독료를 낼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떠나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비관적인 것은 이렇게 비관적인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다시 앞으로 SaaS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망이 좋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다시 구독료가 다시 채워질 거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배관적인 것의 한 중간 정도? 그러면 뭐 이미 다 올라와 버렸는데 462 정도? 많이 올라가면은 2레벨 정도까지 가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반영이 돼서 올랐지만 이거 다시 밀릴 가능성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시적인 안심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죠. 이 정도 그려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넘어섰는데 지금 전쟁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부분들에 걸쳐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개별 기업들 봐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까 뭐 아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다른 소프트웨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짝 반등이 있고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411.61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도 있고 여기에서 있는 뭐 439.44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연결선, 그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 정도 파란색으로 하나 그냥 그려 놓을게요. 참고하시라고. 이게 정확히 예라기보다는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레벨이 이 정도가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이 미친 듯이 올랐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아마존의 그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미 그 전주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었던 2주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이때 제가 놓친 무슨 뭐 펀더멘탈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210대에서 250대까지 40포인트 이상이 오른 거죠. 그죠? 40% 이상이 오른 이 상황이고 그게 전고점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 저항을 3일 동안 받았지만 금요일에 갭 상승해서 올라갔고 빠져서 내려왔는데 전쟁 관련 뉴스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시 급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뻗치겠지만 개별 주식에서는 그 개별 주식에 관련해서 장 전체가 뻗치기는 할지언정 개별 주식의
악재가 있으면 한 방에 밀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하루 쉬었다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저항선에서도 또 이틀, 3일 저항받고 올라가시는 거 보셨죠? 당연히 여기, 그리고 당연히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레벨들보다는 이 248.94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내려올 때 거를 조금 하나 미리 그려놓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트렌드 라인 아니면 여기 이 정도? 뭐 얘보다는 얘가 더, 예.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또 올라간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뭐, 뭐죠? 이란 전쟁 관련해서, 호재가 없어진다면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반전이 주말 동안 또 있다면 다시 더 치고 올라가서 뭐 전고점도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금요일에도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니까 아마존은 떨어지는 게 더 무게를 다른 주식들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네요. 메타도 많이 올랐죠. 메타도 뭐 여러 가지 AI 관련된 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메인은 전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되면서 많이 올랐네.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 받았네 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도 저항 받았고 화요일 수 목금 이건 뭐 엔비디아 오른 거랑 똑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레벨에서 딱딱 걸렸죠. 얘는 662.67에서 딱 저항받고 그 다음에 676.10에서 이틀 동안 저항받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지지선 갭 상승했다가 얘를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691.65에서 또 딱 저항받고 밀렸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이제 악재 나왔으니까 주말 동안 반전 없으면 어떻게? 다시 밀려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도 676.10 이게 지금 갭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갭이 없이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지지받을 거고 이쯤에서 시작한다면 662.67에서 지지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 더 뭐 확 떨어져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더 밑에까지 밀리겠죠. 그래서 638.4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한 하나, 둘, 세 개의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얘를 어디 위에서 그 지지선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다음 호재가 또 나온다면 뭐 더 추가 상승할 여지도 없진 않죠. 근데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선들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다른 거 뭐 드릴 말씀이 없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뭐 여기야말로 그 엔비디아보다 더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오고만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핑크색 레인지 뚫고 올라가서 372.97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았구나 했는데 월요일 뚫고 화요일 수요일에 갭 상승 386.48에서 오히려 지지받았고 여기서 목요일 금요일 날 403까지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406.54까지 올라갔는데 전고점 거의 다 달았는데 과연 이게 브로드컴이 펀더멘탈로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살 게 없어서 이걸 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브로드컴 만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전쟁 종료 관련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버프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일단 전쟁 관련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르는 거 오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또 매출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떨어졌던 이유는 매출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르는 거는 매출이 더 줄지는 않았다고 해서 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계속 상승하려면 다시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물음표라는 얘기를 아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전쟁 플러스 매출이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버프를 받았는데 그게 역으로 또 전쟁 안 끝나 매출 증가 없어가 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를 때는 2배, 3배로 영향받고 떨어질 때는 반나 반의 반 영향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너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영향 받을 때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얘는 버틴 거잖아요. 브로드컴은 하드웨어 쪽에 있어. 그나마 브로드컴은 이러면서 버텼는데 소프트웨어 조금 괜찮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상관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전고점을 뚫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 전쟁 관련된 뉴스가 현 상태가 된다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도 뚫어버릴 기세죠. 지금 너무 가파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테크 관련된 뭐 말씀드릴 게 없죠. 예? 그냥 얘가 저항선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에서도 지지 받았으니까 얘도 지지선이 될 거고, 근데 뭐 이 밑에 있는 거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밑에 372.97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장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 받을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403.00 위쪽에서 시장이 시작을 한다면 정말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3.00 아래에서 장이 시작되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인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탈 너무 강한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 영국 시간 금요일 밤,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그 미국 시간 오후 7시, 6시 이쯤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드는 타이밍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하는 게 없다면 월요일장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금요일보다 좀 하락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뭐 완전히 협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은 좀 간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뭐 또 휴전이 연장됐다 그러면은 또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장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당했으면 시장도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그 오일 가격은 거의 100%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뭐 어느 정도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오일 가격이 다시 그렇게 튄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유지가 될 거고 4월까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렇게 시장이 가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이 틀린 거죠, 항상.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그게 뭐 욕심이 됐건, 그리디가 됐건, 무슨 뭐라 그러죠? 사이비 종교처럼 뭔가 그 잘못된 믿음이 됐건, 언제나 시장은 옳습니다. 시장을 해석을 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 틀리는 거지. 항상 그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선물 차트 분석 토요일 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장이 다음 주에 또 시작될 텐데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